요즘 주변에 안 오르는 게 없지 않나요? 밥값, 커피값, 술값, 월세, 전세, 장볼 때 야채 가격, 고기 가격. 그런데 정작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 몇 년째.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했던 고민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창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6년 동안 창업가로 살면서 알게 된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선호일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1963년 통계 후 처음이라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폐업이 많을까요? 경험과 지식의 부재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합니다. 이런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퇴직자로서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쓸 수가 없고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요,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능력을 모두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창업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성공하신 대표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월급쟁이로 있었을 때 저는 제가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식당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내가 배우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면서 나중에 내가 사업을 차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죠. 왜냐면은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시려는 사업이 정반대편에 있다고 포기하던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책, 유튜브, 블로그 등과 같이 그분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나의 생각과 맞춰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책, 세미나 같은 강의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식자재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초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업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면 하기도 전에 지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생각지도 못하는 업무들이 계속 생기고 일을 해결해야 하다가 포기를 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 관한 일은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는데 매입 매출 자료 같은 지출 증빙 자료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세금 폭탄으로 폐업하는 경우, 직원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 맡겼다가 직원이 뒤에서 조작하든가 아니면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그만두든가 직원들의 불화설로 인해서 경찰서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불법인지 모르고 영업을 하다가 벌금 및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경우, 이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장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식자재 창업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트럭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기술 같이 복잡하고 업체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맡겨가면서 제대로 효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는 게 아니고 전단지로 뽑아서 식당에다가 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나는지 바로바로 체크도 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아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온전히 본인의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은퇴자금이 아니면 전 재산의 돈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복귀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고 재정, 사무실, 인력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이 아닌 취직이나 쉬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는 기회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줄어들었잖아요.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볼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